지금 병원에 가서 잘 낫지 않는 병을 지금 만성질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난치병이라고 그러고 암이나 당뇨나 이런 게 다 난치병, 만성질환. 근데 공식적인 명칭은 생활습관병입니다. 세계의학계에서는 공식적인 명칭이 생활습관병입니다. 만성질환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의사들이 생활습관병이라는 말을 잘 안 써. 만성질환이라는 말을 많이 써. 만성질환이 뭐이고 쉽게 안 낫는 병이고 병원에 꾸준히 계속 와서 병원에 돈을 보태줘야 될 병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노? 생활습관을 고치면 낫는 병이거든.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오는 병이다. 오는 게 암이고 당뇨가 뭐 천식이고 다 비만이고 할 것 없이 그건 어떻게 생활습관을 고치면 낫는 병입니다.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기들이 의사들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질병 이름을 공식 이름을 생활습관을 고쳐줬는데 가만 하다 보니까 병원에 올 필요가 없는 병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난치병, 만성질환 이 여러 가지 이런 병원에 병이 잘 낫지 않는 병을 만성질환을 부르지 않습니까? 공식 이름은 생활습관병이다. 그래서 이 생활습관병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거다. 이런 것들하고 좀 멀리하면은 이 생활습관병에서 멀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영양의 불균형 요겁니다. 요거 탄수화물은 여기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언론에서 떠드는데 그 아주 잘못된 이론입니다. 요것이 가장 요 단백질 지방도 식물성 단백질 지방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식물이 몸에서 사용하고 나서 찌꺼기를 내보내는 기능은 식이섬유소가 하거든요. 식이섬유가 다 찌꺼기가 밖으로 나가. 식물에 들어있는 과잉해도. 근데 동물에는 식이섬유가 전혀 없거든요. 불필요한 찌꺼기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다 요거.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충 감을 좀 잡고 관심 가지시면은 좋다. 꼭 좋다고 하더라도 꼭 해야 됩니다. 왜냐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나도 아닙니다. 그리고 병 이름, 뭐 수많은 병 이름 있지 않습니까? 뭐 만 가지가 된다 샀는데 알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모든 우리 외과적인 질환을 제외하고는 사고 나가지고 신체 구조가 파괴된 게 외과 질환 아닙니까? 그거는 병원에 무조건 가야 돼요. 그 외에는 요거 때문에 해야 한다. 어느 위치에 여기 많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이름만 바뀔 거이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치료 방법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치료 방법이 이러한 병들이 치료 방법이 똑같다. 요거 때문에 오는 병이다. 99% 요거 때문에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연의학, 자연치유의 원리를 내가 이제 제 책에도 써놨지만 하면은 내가 암 자연치유가 정답이라고 해도 내가 뒤에 마무리하는데 이거는 암을 위한 책이 아니다. 제목은 그렇게 따랐지만 모든 만성질환, 모든 생활습관병에 다 적용되는 거다. 암을 고치려고 이 방법을 쓰면 다른 병까지 다 난다는 거야. 다른 병까지. 그런 이유입니다. 여기 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병은 이거다 아니냐. 독소 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영양의 불균형 때문에 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거든. 우리 몸에 이루고 있는 세포가 뭐 60조라 부기다 100조라 부기다 하는데 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기능 발휘만 아까 말한 영양 꼭 필요한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하면 맥을 못 주거든. 사람들 못 먹고는 안 먹고는 맥을 못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몸에 있는 독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생명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건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공부를 해서 하는 게 내가 연구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세계적인 대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자꾸 현대의학계가 이런 데서 이걸 복잡하게 자꾸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더 힘들게 할 뿐이지 사실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제가 남들 다 압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약초하고 앞으로의 약초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과거 옛날에 이론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라.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약초 교육을
지금부터 한 20년 전부터 엄청 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그 강의를 교육받아가지고 성공사가 이제 맞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산 주변에 우리 이러면 진주 같은데 경상대학이나 과기대 같은 옛날에 그 약초 교육을 많이 몇 분을 반복 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계속 제가 한다거나 한 얘기가 공진당 만들고 10톤 대보탕 만들고 쌀탕 만들고 그게 있잖아요. 평생 마음 평생 만들었어요. 그거 하지 마소. 기본 원리하고 지금 현대 이거하고 완전히 그 동떨어진 이론이거든. 그런 공진단이 싸가차에 하는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이쪽으로 이거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 기본概念 바꿔야 된다. 그림만 바꾸면은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이거 대충 몇 가지 예를 들어 놓은 거지만은 해볼 만한 게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약초가 왜 좋으냐? 우리가 먹는 아까 반드시 몸에 섭취될 필수 영양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재배하는 채소나 과일이나 또 육류나 없어진 영양소 굉장히 많거든. 동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채소를 재배하는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유실수를 재배하는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옛날에는 있던 성분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다. 우리는 그걸 먹고 있거든요. 당도만 높여가지고 맛은 있고 또 옛날보다 더 부드러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실제 우리 몸은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제 그런 걸 개선해가지고 이쪽으로 접근하면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체험 학습장이라든지 학교, 지역 학교 같은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제도 지금 치유 정원을 만들고 있고, 또 치유 정원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로 경상대 평생교원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내 시간이 너무 또 안 맞았어요. 이제 다음 주 마지막이네. 그만두려고 강의를 완전히 접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약초에 관심 가지시면은 재배든 아니든 이 정원에 좀 관심 가져보시고, 앞으로 정원 산업이 굉장히 뜹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정원 산업이 엄청 확대됩니다. 왜냐면 특히 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이 중요하거든. 환경은 중요해 뭐이고 내 생활 주변의 환경이 더 중요하거든. 어디 산에 숲에 가면 공기 좋고 물 좋은 모르는 사람은 있냐. 근데 가기가 쉽지 않거든. 내가 항상 거주하는 내 가족이 거주하는 내 주변에 환경이 중요하거든. 그게 있어. 정원이죠.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그게 이제 약초를 전문으로 한 그게 치유 정원 쪽은 아직까지 국내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어요. 내 마당에 웬만한 약초를 다 심어 놓는 거죠. 내 뜰에 밭에 안 그렇습니까? 항상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거기서 채취해가지고 전정해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이제 가지를 잘라가지고 다리 먹을 수도 있고 차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다른 건 해가지고 버려야 된다니까 지금 멀리. 이 치유 정원 쪽으로 가면은 또 이 약초는 거의 다 자생식물 계량종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또 거의 다 단연초입니다. 대다수가 단연초입니다. 한 번 심으면 5년 10년 갑니다. 매년 심을 필요도 없어요. 그게 풀을 거의 맬 필요가 없습니다. 풀에 거의 다 이깁니다. 산약초는 거의 풀에 다 이겨요. 이쪽으로 아마 치유 학교까지는 또 전체 생각해 보시고 집 주변에 치유 정원 쪽으로 하시면은 거기서 예를 들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약초 많은 것 있지만은 지금 정원에 심을 만한 약초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진주 같은 데도 진주 금산의 월화산을 국가정원 만들기라고 지금 계속 서울 시장에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그래 진주를 전체 정원도시 만들겠다. 요새 하동에 또 좀 해주겠다. 하동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경상대 교수를 했는데 뜻밖에도 어제 지난주에 뭘 그냐면은 하동 군수가 1억 1 정원을 만들겠다고 선거 공약을 했습니다. 한 면에 그 면을 대표하는 정원을 만들겠다고. 와, 내가 아유 그러냐고 참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히트 친다 앞으로. 그럼 다른 식으로 따라야 돼 있거든. 근데 거기에 들어간 예를 들면 치유 정원 쪽에 앞으로 굉장히 미래에 나는 전망이 밝다 보는데 심을 약초가 있나? 없습니다. 지금 아주 흔한 일이면 우리가 이러면 민들레다. 또 할미꽃이나 할미꽃이다.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지만
그거 심으려고 하면 사서 심어야 안 됩니까? 들여서 하나하나 캐가지고 심지는 않을 거고, 경험 있는 사람이. 살 데가 어디냐? 살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흔하게 귀하지도 않은 것들이.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생산하면은, 앞으로 팔로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어요. 이런 고성근데도 틀림없이 그래 하시거든. 또 하게 돼 있고, 또 하게끔 만들 수도 있고, 군수를 찾아가지고, 담당 과장을 찾아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약초 2020년도 연금기술교육 받은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하고자 한다. 또 이걸 가지고 우리 가공을 해가지고, 또 유통까지도 우리가 하고자 한다. 근데 좀 도와달라. 안 도와주는 명분 하나도 없죠. 다 놈들이 다 해가지고, 난 지금 이렇게 같은 거 너무 따라하는 거 봐도, 얼마나 신선하고 좋습니까? 신선하고. 또 약초를 재배하는 사람도 수익신에 있고, 그걸 수거해가지고 1차 가공한 사람도, 2차 가공, 3차 가공한 사람들도 수익신이 있거든. 여기에 이런 것들 앞으로 굉장히, 앞으로 미래 밝은 분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초는, 약초 이름을 가지고 하나하나 무슨 약초가 어디 있고, 아무 쓸데없는 소리다. 그런 거 이어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어떤 식물이든 생산하는 자라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환경이.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자란 또 좀 더 멀리 보면 엄마의胎때부터 어떻게 그 산모가 해내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미래 인생이 결정되거든. 다 알지 않습니까? 자라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보고 선택해야지 이름 보고 선택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또 수학할 때도 수학하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지킨 거 안 지킨 거 하나를 딴 차이 성분이 하나를 딴 차이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지켜야. 이건 약초와 해당돼. 약초에 채찍했지만은 약초뿐이 아니고 모든 우리의 식물성 먹거리 채소든 과일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요때가 가장 좋다. 요때가 그냥 꽃은 요때가 열매 익어갈 무렵 무조건. 그나 이제 맨 처음에 옛날에 가고 요새는 이제 아무도 그걸 안 하는데 매실 같은 거는 저 풋걸 쓰지 않습니까? 풋기 제일 좋은데 와 그걸 겁니까? 그래 어디 그런 근거에 띄어. 풋거는 절대 쓰면 안 된다. 모든 이게 매실뿐이 아니고 모든 열매는 요때가 가장 좋다. 요때가 지금은 여기 의지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초창기에 내 나름대로 있습니다. 예. 방금 덜 익었을 때는 거기 덜 익은 걸 쓰면 몸에 해로운 게 있습니까? 해로운 게 있어도 아까 말하는 해로운 건 그 다음 문제고 필수 영양소가 있거든요. 필요한 영양소. 이게 이제 식물이 지금 가장 중요시인 게 식물뼈 동물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제일 중요시인 게 솔직히 우리 딱 생각해보면 자손을 붙는 게 안 그렇습니까? 내가 후손들의 제일 비중을 많이 줍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체는 정식, 번식 안 그렇습니까? 후손을 번식시키는데 총력을 증조 다 합니다. 모든 자기 생활 그것도 패턴도 그렇게 짜지가 있고 식물이든 동물이든 식물이 마찬가지로 이게 뭐냐면 식물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열매입니다. 열매. 왜냐면 열매가 결국은 씨앗이 아니겠습니까? 씨앗이 다음에 제 후손을 또 드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물질이거든. 씨앗이. 그게 씨앗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하는 것도 다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잎이 필 때는 잎을 가지고 이제 광합성에 영양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잎이 중요하죠. 이제 꽃들,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꽃들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잎보다는 꽃이 더 중요한 기라. 왜냐면 씨앗을 잉태해야 되거든. 그 꽃이.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때는 광합성이 인간이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인간 필수성에 만들어 놨을 때고 꽃이 피고. 그럼 꽃이 피는 건 또 목적이 뭐겠습니까?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종자를 퍼뜨리기 위해서거든. 그게 모든 총력을 다 경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식물이 씨앗이 제 기능을 땅에 떨어져서도 제 기능을 잃지 않고 발화가 될 수 있게끔 모든 방법을 총동원 다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과육, 씨앗 껍질이 아니고 씨앗을 감싸고 있는 과육. 우리가 사과니, 배니, 유리선 다 마찬가지죠. 과육이 있거든. 과육이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씨앗이
그 가육에 있는 영양소를 빨아먹고 살아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물이 그걸 먹고 멀리 가서 배설을 하라는 얘기야. 내 밑에 떨린 걸 그대로 놔두면 부모와 자식하고 싸우잖아요. 영양 가지고 싸워야 되거든. 그리고 멀리 이동시키기 위해서 가육을 만들어 놨는데, 만들면서도 동물 몸속에 들어가서는 소화가 안 되게끔 그 물질을 다 거의 대다수가 그런 보호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물 몸에 들어갔어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과육의 씨앗을 위해서 있는데, 안에 씨앗이 열주 제 기능을 이제 완전히 형성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도 지 스스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을 정도 되면은, 그때는 뭐냐, 완전히 익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때부터 빠르게 이 가육에 있는 영양소가 씨앗 속으로 최대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씨앗 속으로 더 최대한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육을 섭취하기 때문에, 가육에 어느 시기에 가장 영양소가 뭐냐, 한창 이제 익어갈 때가 가장 중요하거든. 양이 익고 나면은 영양소가 안으로 다 빨리 들어가. 그래 쭈글쭈글 해지지 않습니까? 꽃도 쭈글쭈글 해지거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이라. 그래서 모든 식물, 모든 열매 다 할 것 없이 익어갈 때, 꽃도 필동말동할 때가 제일 약 효과도 좋고 좋다는 얘기다. 이 원리를 하나하나, 식물 하나하나마다 이걸 설명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나 책도 많이 보고 했지만은, 내 나름대로 오랫동안 생각해가지고 한 15년 전부터 이거 딱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현재까지 이걸 틀렸다고 반박할 만한 자료를 내가 본 적이 없고, 틀렸다고 나한테 반박하는 뭐 한의사도 없었고, 대학 교수도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게 거의 이제 밝혀져가고 있습니다. 밝혀져가고 있어요. 요새 가르쳐있는데 플라보노이드 샀고 항상 물질 방송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보면 이 원리가 나오거든. 이렇게 상식이 안 나와도. 그래서 요 기본 원리만 이해만 해주면 된다. 하나하나 이럴 필요 없다. 하나하나. 그리고 제 나름대로 약간 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또 식물 종류를 뽑아봤습니다. 요거는 이 이름이 석창포입니다. 석창포. 자, 뒤로 한 번 더 돌려주면 안 됩니까? 예. 네. 많이 재배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굉장히 뜰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항산화 물질이 많은 식물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많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아니고 우리 인간이 지금 현대에 가장 필요한 항산화 물질이 많은 식물로 제가 그냥 뽑았습니다. 또 우리 생활, 우리가 지금 우리 환경에 다 잘 맞고 하는 그런 겁니다. 요거 이제 이름이 석창포인데, 이거는 저는 좀 상당히 양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신기한 게 말이죠. 이 뿌리가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긴 혹시 심다 보면 이 뿌리가 떨어져 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열흘이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바짝 말라 있는 거죠. 혹시 지나가다가 보면 그때 흘른 게 발견돼 가지고,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작업을 하다가 가지가 부러지고 이파리 떨어지고 하면 그 죽을 줄 알면서 땅에다가 꼽는 습관이 있어요. 열매가 모이고 99% 다 죽거든. 그래도 가감생님과 시간이 허용하면서는 또 꼽아요. 근데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 전혀 생명이 없는 싶은 것도 땅속에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습기만 가지면은 다시 싹을 틔우는 거죠. 난 놀랬습니다. 놀랐어요. 와, 이렇게 생명이 강할 수 있나?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약초 책이 중국에서 나온 신농본초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365개의 약초가 나있는데 제1번으로 등재가 되어 있대. 이게 가나다라 순수도 아닌데 외국 때문에 1번인지 그건 아무 설명이 없이 중국에서 만든 365개 약초 중에서 제1번에 요 석창포가 올랐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약초다. 겨울도 이 샤포이 푸르고 사철 푸르기 때문에 정원에도 굉장히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식물. 다만 이제 이 양지성 식물인데 음제도 안 죽고 살아요. 엄청 강한 거죠. 음제도 약간의 물만 쫄쫄쫄쫄 흘러가면은 약간의, 또 저부 깊은 물이 있어도 영물에 담기도 잘 안 죽고, 또 물이 없는 바짝 마른 데서도 안 죽고, 참 이 설명이 안 되는
놀란 약초입니다. 그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 다 좋은 약초거든. 항산화 물질, 자기를 지키는 기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 되면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 이거 뭐 설명 다 못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삼지구엽초입니다. 이 풀, 이것도 보면은 이 나무 모양, 그 풀 모양을 봐서는 참 별 매력 없이 생겼어요. 아주 가늘고 여기에 대가 한 개 뿌리에서 쫙 올라가지고 위에 작은 가지가 이렇게 세 개로 갈라지거든. 세 가지, 그 삼지 세 가지, 가지 하나에 세 개씩 이파리 달려. 구엽이라. 그 이름을 이제 그래가 지은 건데, 요 식물 생긴 거 봐서는 별로 거의 무슨 뭐 싶어요. 근데 지금 현대까지 그 학교에 쓰고 요즘은 성분문수를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채소, 과일 갈 것 없이 많이 하는데, 이 약초 종류들 해본 결과 현재까지 밝혀진 것 중에서는 삼지구엽을 능가할 식물이 없습니다. 그 성분이 산삼도 이게 못 따라올 정도로 아주 탁월한. 요 뒤에 한번 내 강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 뽑았는데 한번 이거 한번 보여서 놀랄 정도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많다, 좀 있다 없다 다 학자들이 연구한 논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부하다는 말을 쓴 학자들이 없습니다. 풍부하다. 근데 항산화 물질, 현대인들이 가장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 알카로데 프로베 요 외에도 많죠. 인삼에 많다 그러면 사포닌보다도 사포닌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사포닌 몸을 청소하는 기능을 하거든. 그 다음에 항암 활성도, 항암 효과도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와송 기아에 나는 와송이 항암 활성이 뭐 64점 몇 프로라고 텔레비 신문에 엄청 났습니다. 그냥. 그러다 또 요즘 또 시대인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건데 텔레비에 안 나오게 사람들이 또 관심을 안 가질 뿐이지. 그 와송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거는 90% 암세포를 생명 억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다음에 엉터리라 볼 정도로 이런 여러 가지 병에 여러 가지 우리 신체 그 조건에. 그 다음에 옛날부터 이거는 정력제로서 최고 정력제거든. 이걸 먹은 염소가 양이 하루에 뭐 100번 교미를 한다고 해가지고 음양각으로 이런 걸 지어야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연인은 뭐 이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하면서 성분분석을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봤거든. 해보니까 확실하게 이칼리인 몇몇 대를 해가지고 정력을 왕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더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 식물을 따라 현재까지 없어요. 저는 제가 산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요거는 몰랐죠. 요거는 최근 내가 알게 된 거고, 옛날에 그런 거 몰랐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늘에만 크거든. 그늘 숲속에서 크는 기라. 그리고 숲속에는 제일 좋은 게 뭐이고, 풀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숲속에는 그늘이 햇빛을 많이 못 봐가지고. 그렇게 키우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위에 지상부를 잘라서 성이기 때문에, 지상부가 가늘기 때문에 뭐, 놔두라 철철철철철 이러면 되거든. 그래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구부지 내피고, 말린 것도 아주 잘 마르거든.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뭐 재배를 하든지 이걸 가지고 뭐 가공을 하시든지. 예. 그게 다년생입니까? 인생입니까? 예. 그 삼진구엽초가 단년생입니까? 단년생.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싹 다 단년생입니다. 왜냐면 단년생은 서로 좋고 안 좋고 나 어디 가서 간식 갖지 마라. 왜 현대 노동이 가장 큰 문제인데. 봄에 매년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우리가 그거는 대충 무으로서 좋겠지. 이런 것까지 단년생을 하려고 하면은 답이 안 나온다.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안 그렇습니까? 이제 봄에 뿌려 가을에 또 이거 샷도 해야 안 되거든. 그래서 난 단년생이 굉장히 많거든.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미래에 좀 가능성이 있는 걸 해야 되지.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싹 다 단년생입니다. 단년생. 아무 심으면 뭐 10년, 20년 동안 심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보시라. 요것도 지치입니다. 혹시 지치 연세 되신 분은 아시는 분이 몰라도 옛날도 그렇고 저도 이걸 써보고 했는데 산삼 먹고 효과 없는 사람은 효과 안 본 사람은 부식이술은 논리가 있다. 그런데 지치 먹고 추초 우리는 보통 시골에 추초 이렇게 해서 붉은 추자 써가지고 추초를 먹고 효과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정도로 탁월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산삼이 최고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사실은 제가 뭐 산삼에 대해서 이거 기입이 설명을 했는데 산삼 먹고 병 나은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뭐 건강하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추초를 먹고 효과 없는 사람은 눈 닦고 살 수가 없다. 그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상부가 이 사실 찍어서 너무 빈약해. 꽃도 조그만하고 잎도 조금 짜잔한 이만큼만 달려가 있고 키도 한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다른 풀에 못 이기는 거지. 풀에 요 결점이. 아까 막 석장 보면은 풀숲에서도 안 죽거든. 햇빛을 하도 못 받아줘. 하루 종일 땡 빼떼서도 안 살고 살아. 근데 이거는 햇빛을 못 봐가지고 지금 산에 대략 풀이 많으니까 이게 멸종 거의 상태고, 또 주초가 많이 알리고 나서 약촉해진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완전히 막 멸종을 시키거든요. 주초가 있으면 한 불도 안 나고 다 가겠거든. 그런 건데 이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제대로 자연산식으로 재배를 하면 비료 농약 주지 말고 한 평이든 두 평이든 큰 면적 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 근데 이 39일초든 주초든 이 결점이 가장 큰 문제가 나무에게 노출되면은 남아나지 않는다. 도둑놈 쉽게 말하면은. 그만 순식간에 어떻게 빼가도 다 빼가거든. 다 도둑 다 맞아주는데 이것도. 근데 자기만 39일초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자기만 하는 곳에 또 자기가 사는 집 공간 집 주변에 가깝게 그런데 하면 좋다. 꼭 해볼만 하다. 제가 옛날에 이야기 공부할 때 막 절에 그 스님들 만나면은 스님들이 돈은 추락금도 줄 테니까 자연산 주치 좀 해줘서 돈은 추락금 줄게. 그만 자연산만 구해달라. 그 소리 많이 들었거든 나도. 이 옷도 요 고성 같은 옷이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식물입니다. 실제 뭐 특히 위장 쪽에 안 좋고 하는 사람들은 옷 이거 먹고 효과 못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피부 발진을 일으키는 게 문제지만 그것도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전체 못 먹는 사람이 한 10%도 안 된답니다. 피부 발진을 일으키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떠드니까 막 독소가 뭐 피해가 심한 거지만 사실은 멀쩡한 사람이 90% 이상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독표라고 접근을 못하게 했거든요.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 산림청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산림청이 농林청이고 너무너무 좋다. 이걸 식품으로 제품 생산, 가공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뛰어납니다. 한 개도 그렇게 없거든. 이거 뭐 봄에 사순 딱 떨어가지고 이거 바로 그 자리에 된장이나 고추장 찍어 먹으면 구수하거든요. 그러나 이건 수확을 할 때 너무 좋아. 손으로 이렇게 딱딱딱 낫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딱딱 불러야죠. 이게 딱 깨끗하게 딱 불러야 진드가 불리는 게 아니고 낫도 필요 없어요. 한 몇 년 전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 키로에 한 4만 원 정도 했습니다. 봄에 그 나물 파는 데 가면 제일 비싼 게 옷이고 제일 빨리 떨어지는 게 옷이다. 음나무 뭐 두릅부터 많이 날 때 두릅은 어떤 순시간이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피부 발진이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내가지고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한번 보시라. 잘 모르고 한의학에 보면 건칠이라고 그 껍질만 썼거든. 한의학 이론에는 그 아주 엉터리 이론이라. 이 속에도 이 노랗게 향기 있다는 게 이게 우루시올 성분이라. 진짜 곰붕담에 있는 우루시올 성분이다. 너무 좋은 성분이거든. 요건 아까 그 표지에 나와 있는 건데 만개나무 시키면 좋네. 이것도 참 놀랄 정도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하려는 사람들이 의뢰에 만개대가 있겠습니까? 이제 만개대인데 이제 그건 이제 섭취하는 게 아니고 만개 이파리로 음식을 싸가지고 먹는 거거든. 사실은 그게 제대로 된 음식이라 볼 수 없죠. 없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이 뿌리를 토봉류 이렇게 해가지고 썼는데 요즘은 답이 안 나오거든. 뿌리 캐가지고는 인건비가 답이 안 나와. 그렇게 한의학에서 쓰질 않아요. 캐온 사람도 없고. 그래서 몇만 원, 돈 10만 원 주면 하지만은. 근데 지금은 뿌리보다는 잎에 항산화 물질이 훨씬 많은 걸로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잎은 매년 수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캘 필요 없이. 내가 이걸 가지고 장아찌를 담아봤거든. 장아찌를. 차를 만들어 먹어도 굉장히 차가 구수합니다. 약간 노릇지리하게 잘라가지고 막 그네 말려가지고. 요것도 바짝 마르면 이 속이 비어버리거든. 근데 푹 끓일 때 장아찌를 같이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또 맛있어요. 그냥 먹으면 약간 들어가야 되는데 장아찌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젓가락이 가더라고요. 이게 장아찌. 저희 어릴 때 많이 먹고. 아 그렇습니까? 네, 많이 먹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이게 배가 고프고 뭐 먹을 게 없을 때 이렇게 저도 이 어릴 때 뭐 몸에 좋다고 먹은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을 때 많이 먹고 했거든. 이런 것도 꼭 한번 관심가질 필요하다. 왜냐면 이거는 불멸 필요도 없고 또 심을 필요도 없고 10년, 20년 동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정원수로서 이보다 좋은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정원에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나는 이제 이걸 생산을 해보려고 지금 한 3년째 시도를 중인데 계속 그 발화가 안 되네. 씨를. 자연에서 던지 농사는 나는데 내가 심는 것이 안 나는 거야. 그래 나 이게 새가 뭐 또 덜지들이겠나. 근데 요즘은 이제 뭐 대충 운이 그런 것다 짐작을 합니다. 짐작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모종을 생산을 많이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줘. 이런 강한 뭐 높은 이런 말 절대 안 씁니다. 학자들이 있다 없다 무엇이 있다 뭐 배추에 뭐 이랬다 무시에 뭐 들이 때리고지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나도 이렇게 한 걸 아까 그 39일조 요것도 요거 하고 이제 은근기 은근기 보면은 78가지의 생리 활성 물질이 있다. 이렇게 강한 높은 표현을 쓴 거는 요거밖에 못 써요. 뭐하고 39조 2개 빼면 못 써요. 내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아주 미네랄도 풍부하게 있고 잎이 강력한 활성산소 항상 아주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그다 이야기라. 그게 일단 새로운 어떤 식품 개발에도 아주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식물이다 얘기죠. 요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은근키. 요건 들어 많이 한 데가 있어요. 전라 쪽에 가면 뭐 몇천 병씩 재배를 하고 78종의 대안이 생겨거든요. 이것도 아주 예상외에 상상할 정도로 요거는 그냥 한 소리가 아니고 옛날 뭐 동의보감처럼 그냥 한 소리가 아닙니다. 다 연구해가지고 성분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나온 걸 이게 표시하는 거지. 이게 연구 논문이기 때문에 옛날 동의보감이 있는 거는 그냥 내가 써볼게 좋더라 그이지 어디 좋더라 그런 게 이게 아니거든.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발전해 있는 내용들이란 얘기라. 이런 걸 이제 근거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은근기를 가지고 뭐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안 그렇습니까?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이런 게. 이런 건 그 당시에 그때 가서 이제 저한테 필요하면 내가 이 연구 논문 같은 거 발췌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되면 복사를 드리면 되지. 복사를 그냥. 요것도 뭐 화살나무 이것도 예상외로 많습니다. 예. 우리 할 때는 집 밖에 나오면 화살나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공원 주변에 울타리맨처럼 심어 놓은 거 그것만 남아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울타리를 치고 갈 나무가 아닙니다. 정원수에서 빼어난 나무고 약성도 빼어난 나무라는 얘기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물을 해보면 나물도 너무 맛있고 또 차도 끓여 놓으면 참 맛이 있습니다. 그 색깔도 예쁘고 그냥 뭐 그늘에 말려도 되고 햇빛에 말려도 되고 이제 이왕 그늘에 말리면 약성은 좋지만은 이제 좀 빨리 안 마르고 저장성이 없는 게 문제지만은 뭐 가을에 단풍지고 하면은 안 그렇습니까? 열매, 잎, 줄기 어디 잎 하나도 버릴 게 없네. 이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참 이런 게 매장되어 있거든. 제대로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안타까워. 참 이 좋은 걸 빼라. 너무 하는 거 다 따라해가지고 지금. 요 너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릇 같은 이런 가지 같은 거 잘라가지고 고기 같은 거 삶을 때 익혀놓으면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져요. 옛날에는 이 유금피 이렇게 하냐고 뿌리만 썼어요. 뿌리에 뿌리 껍질을 썼거든요. 아니야. 줄기 껍질도 굉장히 좋아요. 잎도 좋고 씨앗도 좋고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동의보감에만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뭉친 걸 풀어주는 기능이다 보니까 이 암에도 굉장히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고 암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걸 예를 들면 시군에서도 나 우리 산정군들보다 몇 번 얘기도 안 되는데 그 시군 고성군에 매년 조림 예산이 몇 억씩도 있거든. 매년 있어. 그거 심을 때 품종만 이거 선택해가시면 쓸데없는 모목업자들 꼬임에 넘어가지고 쓸데없는 나무를 차고 심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 고성은 한 기구 한 쪽에다가 심어놓으면 고성의 큰 자산아 이거. 그걸 가지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거 채취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되고. 쓸데없이 뭐 편백 같은 거 그런 거 한물 이미 간 걸 다 그런 거 심어놓고 참 안타까워요. 이런 거 심어놓으면 얼마나 좋은데. 뭐 요놈은 산나물을 하면 또 반풍이 나시지. 반풍 백기는 옛날에 이런 게 다 뿌리만 썼거든. 한약 이거는 줄기는 다 잎을 다 버렸거든. 지금은 뿌리를 버리고 줄기에 잎을 쓰는 거죠. 편리하거든. 더 돈도 되거든. 이것도 이 기린초 내가 최초로 발견한 건데 이걸 처음에 내가 발견하고 무엇인 줄 뭐 이름도 모르고 지금은 이제 뭐 좋은 것 내가면은 이 꽃이 너무 예쁘니까 많이 심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걸 제대로 자원으로 활용한 데 없거든요. 없어. 나는 그래 이걸 한 몇 사람에서 의논해가지고 한 1000평, 2000평 재배를 해놓으면 이 꽃만 해도 전국의 사진 작가들이 다 띄워오기래. 한 번 심어놓으면 몇 년 가요. 여기 다육식물이라 요새 비싼 야구기 다육식물 뭐 5천원, 만원, 2만원 주고 사지 말고 이 진짜의 다육식물이라 벌레 물리고 모기 물리고 한데도 요걸 딱 잘라가지고 손으로 딱 문대가지고 이제 바르면 대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먹을만 해. 나물로 그냥 바로. 그렇다 한번 잘라 먹으면 여기도 탁 잘라가서 먹고 지금 또 밑에 또 새로 또 나. 얼마나 좋습니까? 꽃도 예뻐, 키우기도 쉬워. 또 뭐 다른 거 뭐 고추나 이거 뭐 양파나 이런 것처럼 뭐 캐리 가지고 껍질을 벗겨내주고 흙을 끓여내고 하려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거는 그리 할 필요 없어. 물에 한번 흔들 필요도 안 나도 될 정도로 깨끗해. 뭐 한번 흔들고 안 흔들고는 그 자기 일이고. 안 그렇습니까? 예? 너무 편리하다는 얘기라 보기 좋고 예쁘고 영양 이 성분이 거의 유효 성분이 있는 이 성분을 해보니까 인삼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성분 함량이 사포닌부터 해가지고 비슷하다는 얘기라. 그래 이 좋은 걸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안 쳐다보는 거죠. 뭐 도리 없는 거예요. 이제 사포닌 성분. 요게 원래 그 잔대 우리 어릴 때는 딱 좋겠습니다. 아시죠? 이게? 아시죠? 소미를 가면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거 캐가지고 먹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그 5, 3 큰게서 5가지 섬 종류 거기다가 뭐이고 도라지 말고 더덕을 한약 그거로 이름으로 사삼 이렇게 했거든. 지혜 알고 보니까 사삼이 아니고 그거는 더덕은 그 5, 3에 끼도 안 하고 이게 사삼이라 이게 이제 밝혀졌거든. 이게 밝혀졌어요.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거의 뭐 생긴 것도 도라지 더덕하고 비슷하게 중간중 생겼거든. 근데 요게 잎이든 줄기든 요 탁 끓으면은 보한 액이 나옵니다. 보한 액이 다 강력한 그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주로 이런 게거든. 다 씹어 쓴맛이라. 근데 이거는 보한 액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구수합니다. 굉장히 맛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 그거 가지고 먹어도 맛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이제 뭐 요즘은 그렇지만 좀 환자들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되게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좀 몸을 더 가고 하긴 하는데 우리 집에 이거 많이 스캔으로 하루에 적어도 한 2폭 이상씩은 잘라 먹어라. 어? 지나가면서 잘라가지고 뭐 바로 먹어라. 지나가면서. 그래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맛이 있으니까. 맛이 있어. 이게 나물로서 그 A급 나물이죠. 뿌리를 캐면은 또 심어줘야 되는데 뿌리 놔두면 계속 크지 않습니까? 이제 필요할 때 뭐 채취하고
위에 지상부는 1년에 한 2번, 3번 채취할 수 있어요. 이거 잘라놓으면 또 옆에서 또 가지가 또 나거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나, 이거. 얼마나. 요것도 이제 부추 좋은 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산에서 나는 두매 부추입니다. 두매 부추. 이건 방송 몇 번 나왔습니다. KBS 그 생로 병사의 비밀도 몇 번 나왔어요. 일반 부추에 비해서 뭐 작게는 한 4배, 4, 5배에서 한 10몇 배까지 유효 성분이 많은 거로 칼륨 같은 거 많은 거로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거든. 또 꽃이 예뻐. 화분가에 심으면 하나가에 심으면 잎도 예쁘지만은 이 꽃이 참 예쁩니다. 원예 식물로도 두 번째라면 서울 정도다니. 꽃도 예쁘고 키우기 쉽고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고 요 뿌리를 한 촉 정도 내지 두 촉을 뭐 이 작물 심을 때 한 개만 심는 건 2개 심으면 서로 경쟁력이 생겨가지고 서로 잘 커. 대부분 식물이 그렇거든요. 그래 한 2개 정도 해가 해놓으면 금방 요렇게 한 1년 지나면 요 2배 이상 3배 이상 커집니다. 지금은 이제 한창 시기가 좀 익었을 때인데 이런 걸 하라는 얘기라. 농사를 짓 때는 이런 걸 하고 화분에다 집에 정원이든 화단이든 안 그렇습니까 이제? 이런 걸 하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꽃도 예쁘고 또 필요할 때 잘라가지고 요걸 반찬 해먹고 좀 있으면 또 새싹 또 가만히 놔두면 또 올라오지. 얼마나 편리하고 좋냐 이야기라.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옛날부터 해오던 그 채소 거기에만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참 안타까웠네. 두뇌부추. 그리고 뭐이 용은 다 압니다 이제. 뭐이 기능은 진짜 이거 환경만 좀 맞으면 진짜 편리합니다 이제. 잎이 크고 하기 때문에 풀도 별로 맥을 못 주고 지가 계속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도시 사람들이 요새 또 상류층의 사람들이 이거 뭐이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요것도 이 모시달콩인데 영화자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요것도 희한합니다. 요것도 뿌리가 나도 이걸 제일 늦게 알았어요. 이 모시달콩 식물을. 그래 이 식물을 구하려고 막 인터넷 들어가지고 검색을 하고 전화를 하고 했는데 한 군데도 못 갔어요. 뒤에 보니까 우리 집에 많이 있는 거야 이게. 369 주시면 내 굉장히 많이 있는 거라. 내가 이 참 이름 몰라가지고 빼내삐기도 하고 빼내삐잖아 해갖고 나 투자이 뭐인 거 모르겠고. 그래 누가 이거 그거 한번 보라고. 그게 모시대더라 이 말이죠. 모시대. 요것도 자르면 보안약이 나와. 근데 굉장히 맛이 생을 먹을 때 굉장히 맛있어요. 생을 먹으면. 뿌리는 도라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도라지만큼 많이 안 크고. 이런 거는 전국 지금 이제 누가 재배를 해도 전국에서 톱을 딸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주로 이제 반음지에 잘 돼요. 그래도 양지에도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반음지에 잘 된다. 반음지를 하는 게 제일 좋거든. 농사 짓기가 풀이 맥을 못 주거든요. 풀은 거의 다 양지 식물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거 관심 가지시라. 이건 어술이 요즘 이제 많이 합니다. 이제 임금님 수라성에 올랐다. 그건 요새 향이 엄청 강하죠. 어술이. 이런 거 대충 여러분들이 한번 뒤에 이제 관심 가지시고. 요 이제 우산나무 같은 것도 요즘은 또 많이 찾아요. 한 10년 전에는 아무도 안 찾더만 요즘은 우산나무를 다 찾더라고. 이것도 그늘에 잘 크거든요. 그늘에. 참 예쁩니다. 예뻐요. 이 자순이 올라오는 거 하면 이렇게 피면은 그리고 원예종으로서도 두 번째 안 그렇습니까? 집 마당에 그 나무 밑에 아까 쪽으로 내가 오늘 이 말씀 드린 게 그늘나무 밑에 심어도 감나무 밑에 사과나무 밑에 다른 정원수 밑에 심어도 잘 자라는 식물들이거든. 그러면 꼭 좋고 누구 또는 치고 가야 됐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다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특별히 관심 가지라. 여기 끝이가 영화전지 요건 이런 게 있다는 건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름마다 좀 이게 다 합니다. 이것도 이 순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없어도 못 봅니다. 지금도 이 농사 짓기 너무 싫거든. 사실은 풀맬 필요도 없고 관리할 필요 없고 능쿨만 이렇게 무덤처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지금 다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 자기 땅이 있으면은 둥글게 묘지처럼
이렇게 되면 따기 좋고 소화하기 좋고 또 수약도 받을 수 있고 열매는 열매대로 잎은 잎대로 줄기대로 안 그렇습니까? 생각만 조금 바꾸면 할만 해볼 만한 게 굉장히 많아요. 해볼 만한 게. 제가 너무 좀 앞뒤 질서 없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 뭐 궁금한 거 있을까요? 달미꽃 뿌리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어떤 걸 하시는 어떤 달미꽃 뿌리가 이제 영양소를 해야 되나? 독성이 뭐 들어있다는 그 말이지. 그걸 우리가 크게는 우리가 꼭 이런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약초만 두고 이해야 이거 일반은 또 독이 있다고 이해해야 되는 거야. 대표적인 게 버섯 아니겠습니까? 버섯 독이 있는 버섯을 먹고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다치다 이게 독과 약은 별개의 물질이 전혀 아닙니다. 똑같은 물질이다. 알카로이드라고는 항산화 물질이라. 독 성분이 식물에 알카로이드에서 여러 가지 알카로이드 종류가 있을 따름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알 필요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독 성분이 많다 그러면은 특히 할미꽃도 마치 대표적이거든요. 독 성분이 많으면 약 성분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옛날 우리 조상들은 약초를 갖다가 독초를 법질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술을 담그고 뭐 물을 갖다 붓고 해가지고 독성을 완화시켜가지고 섭취를 했고 병을 고쳤거든. 병을 고쳤지.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걸 이제 법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독성이 있는 것일수록 약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이야기라. 근데 너무 지나치게 많으니까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좀 적은 양을 미량으로 섭취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은 아까 말한 뭐 굽고 듣고 볶고 이러면은 그 성분이 파괴되거든. 그걸 줄여가지고 먹으면은 효과가 뛰어난 거죠. 그래서 난 맨 처음에 우리 집에 산에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내가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초마 전문으로 내가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가공품권이 나오면은 안 나오도록 해도 전국에 어디 가도 독초마 전문으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하려고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내 생각이 참 옳았다. 지금도 독초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재료를 구하기 쉽지 않은 거죠. 제가 독초를 파는 데가 없거든. 파는 데가 없어요. 생산하는 데도 없어요. 모종을 구할 때가 쉽지 않다니. 근데 할미꽃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이 꽃이 시간 날려가지고 번식이 잘 되고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거는 뭐 전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모종을 파는 데가 없거든요. 그치? 제가 어릴 때 그 할미꽃 뿌리를 삶아가지고 그 물로 가지고 식혜를 만들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삶으면 그만큼 이제 그 앞에 농도가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특히 식혜에 들어가기 때문에 농도가 굉장히 옅어진다는 이야기지. 그러면서 그 몸에 좋으니까 옛날 조상들이 그렇게 삶아가지고 아까 말한 그게 하나의 법제 방법이거든. 그렇게 독초라고 겁을 내지 마시라. 그걸 잘 활용하는 건 나는 항상 요새 독초 독꽃 때문에 자꾸 말씀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 우리 몇 사람이서 독버섯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가지고 조금씩 잘라가지고 뭐 동물 뭐 토끼를 키우든지 개를 키우든지 안 그렇습니까? 뭐 죽어도 괜찮을 만한 그런데 한번 뭐 사람을 상대로 실험할 수 없으니까 해가지고 한 요런 정도 먹이도 전혀 생명 지장이 없더라. 꼭 근사치만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대학의 교수라든지 행정기관에 찾아가지고 요걸 우리가 이 독초를 다 버리는 이 독버섯을 우리가 식품으로 정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고성의 명품을 만들고자 한다 보면 다 기가 번쩍 뛰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혼자서 하기는 어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야 되거든. 그러면 나는 요렇게 해보고 우리 여사님은 요렇게 만들어보고 우리 집주사님은 요걸 한번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택하고 선택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혼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기 어렵거든. 그러나 이 독버섯이 앞으로 굉장히 큰 돈덩어리가 될 수 있는 차원이다. 사용은 부지수 누리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독초 아무도 쳐다 안 먹거든. 그게 독이 본 약이다. 다만 함유량이 문제다. 식혜를 만들어 먹으면 함유량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보약이거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또 혹시 궁금한 거? 뭐 언제든지 궁금한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연락하시면
제가 선의껏 답변을 드려 그래 하겠습니다. 연락처라도 좀 적어주세요. 예, 하나 적어보시오. 제 전화번호. 전화번호 선생님한테 물으면 다 하는데 동료 3866-7494 우리나라 자연 환경과 또 인류의 미래 질병 문제, 사람이 근원적으로 질병이 어디 있는 문제까지, 그리고 또 약초에 대해서, 유익한 약초에 대해서 소개와 활용에까지 이야기하신 우리 김성주 강사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십시오. 10분 쉬었다가 그래 한잔 하십시오.